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며칠 전 새벽 한 구독자분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정보이기도 해서 이번에 경매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국가기관인 법원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절차인데요. 분명 전월세 계약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근저당을 받아 생기는 경매나 국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 등 임대인의 문제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다니는 것은 대부분 경매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정보일 뿐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적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입자로서 경매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잔금일을 제외하고 평소 매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분은 보통 없기 때문에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야 우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임대인의 채무 등으로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바로 등기부에 기재를 한 뒤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오히려 이보다 더 빠르게 경매지원센터나 법률경매사무소 등에서 해당 주소의 건물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안내문이 도착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죠. 광고진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건물 현황조사차 방문한 집행관 또는 감정평가사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경매를 당하게 되면 보통 현실을 부정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내 집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하고 살았는지 억울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겠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주한 현실에 대해 침착하게 해결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우선 경매에 들어갔을 때 크게 확인해야 할 두 가지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 경매 개시 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등기부에 바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면 사건 번호와 어떤 채권자가 신청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갑구를 보셨을 때 임대인의 압류, 가압류가 있다면 국세 체납이나 은행, 개인 등에 돈을 빌려서 갚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죠. 을구에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란을 보시면 근저당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 날짜는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당시에는 근저당이 없었으나 전입신고 당일날 근저당을 신청해 선순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임대인이 후순위 대출을 일으킨 후 채무를 갚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가구나 원룸 건물의 경우는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경매 개시 및 경매 신청 사유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내가 들어가기 전인지 아니면 들어간 뒤인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이때 저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선 변제권이고 다른 하나는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이란 나보다 늦게 생겨난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내가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변제권은 소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갖춰진 날짜부터 적용되니까요. 쉽게 말해서 대항력은 입주하고 전입신고한 날짜부터 갖춰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날부터 계약을 체결했다고 증명해주는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날짜가 근저당이나 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앞에 있으면 선순위, 뒤에 있으면 후순위라고 하며 경매에 낙찰되고 난 후 낙찰 금액을 선순위부터 차례대로 배당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에 내가 먼저 3억의 전세를 들어가고 우선 면제권을 얻은 후 근저당이 2억이 잡혔다고 가정할 때
집을 경매에 붙여 4억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내가 받는 돈이 3억, 근저당권자가 받는 돈이 1억이란 소리죠. 반대로 근저당이 먼저 2억 잡힌 집에 내가 3억의 전세를 들어갔다면 근저당권자가 2억, 내가 2억을 배당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만일 내가 3억의 전세를 먼저 들어갔지만 2억 근저당이 들어간 후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전입신고를 했다? 그럼 근저당권자가 선순위가 되어 먼저 2억을 받아가고 남은 2억을 내가 배당받게 되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최우선 변제권을 보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온 소액 임차인에 대한 권리로 확정일자는 없어도 되고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요. 표에 나온 보증금 범위보다 적으면 최우선 변제 금액 한도 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 설정일자 기준이다.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 전부터 종기까지 대항력을 갖추고 유지해야 한다. 주택 가격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의 담보물권 설정일자인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9천만 원으로 2018년 3월에 전세를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에는 2013년 7월에 4억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죠. 그럼 내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답은 NO입니다. 왜냐면 담보물건인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가 2013년 7월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인 7,500만 원 이하가 최우선 변제권 요건에 해당되니까요. 만일 근저당이 2013년이 아닌 2014년 7월이었다고 하면 보증금이 해당 시점의 기준인 9,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 변제 한도 내에서만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다가구에 다른 대출이나 보증금, 임차인이 없었다고 하고 경매에 넘어가 4억 2천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근저당이 2013년 7월에 있었다면 최우선 변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근저당권자가 4억을 가져가고 내가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근저당이 2014년 7월에 있었다면 내가 최우선 변제로 3,200만 원을 받은 후 근저당권자가 3억 8,800만 원을 가져가니 조금 더 많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얘가 조금 복잡한데요. 현재 시세와 관련 없이 쉽게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 2016년 4월 갑이 월세 5천에 30으로 들어왔고 6월에 을이 전세 2억으로 들어온 다음 8월과 10월에 각각 병, 정이 5천에 30으로 월세를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만일 이 다가구가 경매가 되어 1억 8천에 낙찰되었을 때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갑, 병, 정이 됩니다. 그럼 3명이 각각 최우선 변제금으로 3,400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요. 이 합계 금액은 1억 200만 원이 되어 4번 요건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주택가액의 절반인 9천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순번대로 주지 않고 똑같이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갑, 병, 정이 먼저 3천만 원씩 받고 남은 9천만 원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갑이 남은 2천만 원을 받고 을이 7천만 원을 받는 거죠. 즉 최종 배당 금액은 갑이 5천만 원, 을이 7천만 원, 병과 정이 각각 3천만 원씩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가구 주택 등 개별 등기가 아닌 곳은 을처럼 병, 정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배당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요건이 숙지되었다면 이제 경매 진행을 보면서 해야 할 행동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역시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신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서류를 받으시면 법원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주민등록 등본과 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 배당 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가 낙찰된 후 낙찰자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낙찰 후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요. 배당받으면 집을 비워주겠다는 합의서 또는 각서를 낙찰자와 협의해서 작성하면서 명도 확인서를 제공받아 법원에 제출하시면 배당받을 수 있는 서류 제출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경매 진행 과정과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셨는데요. 몇 가지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집에 살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경매 진행 사실을 인지하고 보통 6개월에서 10개월 뒤에 매각기일이 잡히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하는 시점까지는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낙찰자와 협의해 배당받고 나가겠다고 합의하면 되고요. 만일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데 이사 가도 될까요? 경매 중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보증금 안전장치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보증금 다 받아갈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보증금이 문제인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 및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등이 있으며 이 중 빠른 것보다 내 우선 변제권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선순위일 경우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깡통전세나 유찰되어 낙찰금이 보증금보다 낮아졌을 경우 낙찰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이럴 경우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희박해지니 내가 직접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일부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의사 전달은 경매에 계시 후 임차 관계에 대해 조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에게 의사 전달하면 되며 그 내용은 낙찰 희망자들이 볼 수 있도록 법원 사이트에 공지하게 되니 참고하시고요. 만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금으로 온전히 배당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받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전 임대인이 재산이 없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당하는 경매로 많은 분들이 피해 입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경매 과정을 잘 알지 못해 임차인으로서 취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 소중하게 모아왔던 전세금마저 모두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두는 자세가 필요하죠. 앞에서 말했듯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춰놓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필수로 해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고요. 전입신고 시 같은 날 임대인이 근저당을 받으면 처리상의 문제로 대항력이 후순위가 되어버리니 이에 대한 특약은 계약서에 꼭 기재하시고요. 선순위에 근저당이 많은 집 역시 계약서에 말소 조건을 넣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피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과 압류 등 경매 시 배당받아가는 권리들이 은근히 많고 경매 진행에 관해서도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의 사항들로 대비를 하셨더라도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하고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결정적으로 경매는 임대인의 문제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매입 임대주택 등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경매를 내놓는 임대인들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회수한 뒤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보상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런 제도가 부족하니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오늘 영상을 통해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하다못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